많기 때문에 11강에 11번까지만 나가면 되잖아. 그렇지? 8지문만 남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 주쯤이면 진도는 다 마무리가 돼요. 알겠지? 근데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알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이해해 주세요. 다시 간다는 거. 네. 자, 쉽습니다. 너무 쉬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야. 누가 봐도 얘가 주제문이라는 게 딱 보일 거야. 자, one way, 한 가지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면 한 작가가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야. 근데 뭘 만들 수 있냐면 engaging이라고 하면 매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매력적이고 entertaining이라고 하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article이라고 하면 원래 기사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기사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처럼 글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지? 재미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글을 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by ing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독해할 때 by, with, through. 그치? 지난번에 via 이것도 중요했었잖아요. via. 그래요. 뭐 함으로써이다? 배움으로써이다. 학습함으로써이다. 뭐를요? 투부정사 하는 것을. 투부정사가 이렇게 identify, write, and place 이렇게 세 가지가 병렬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투부정사가 안 붙냐? 생략이 가능해요. 알겠죠? 결국에는 얘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anecdote 이렇게 읽고요. 얘가 일화예요. 일화를 찾고 일화를 쓰고요. 일화를 place, 배치하는 거야. 그 방법을 배움으로써 한 작가가 이렇게 재미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글을 쓰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일화를 집어넣으라고. 글에다가. 알겠지? 요게 주제문. 그럼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놓는다라고 하면 어디가 빈칸으로 유력하겠니? 이겠죠. 그치? 근데 너무 뻔하잖아. 그치?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적죠. 그렇죠? 어찌됐건 얘가 주제문이다. 이게 다야 그냥. 자, one way 뒤에 있는 that은 원래는 way 뒤에다가 여기에다가 관계부사 how를 넣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way하고 how는 나란히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부사 how를 that으로 바꾼 거예요. that은 써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in which, 얘는 안 돼. in which 이렇게 바꿨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거고 여기 and를 기준으로 해서 형용사 두 개 있죠? engaging하고 entertaining이 뒤에 있는 article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engaging 자체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야. engaged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지? 뭐 고용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력적인이니까 뭐 charming 이렇게 쓰셔도 돼요. attractive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appealing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강의어나 핸드폰 그만하시고. by ing는 ing 함으로써 이런 뜻이고 런이라는 동사는 그게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죠. 그렇죠? identify는 원래 확인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도 있어.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맞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시어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타이트하게, 간결하게 이 말이야. written 쓰여진 거니까 writing이 아니라 written 써주시고 미니 스토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결하게 쓰여진 미니 스토리는 질문. 이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잖아. 1화. 맞잖아, 1화. 그죠? 1화는 이 말이에요. 그죠? 맛있는, 그죠? 작은, 거의 없는이 아니야. 작은 바이트라고 하면 한입거리 이런 뜻이 있어요. 한입거리다. 그죠? 아주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래. 이 뭔 소리냐? 뒤에 부연 설명합니다. 그죠? 한 명의 편집자가
describe는 원래 describe A as B 이렇게 써야 돼요. A를 B로 묘사하다. A를 B로 묘사하다. 자, 한 명의 편집자가 근데 여기 A 자리에 있는 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는 A가 없는 거지, 그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때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치? 목적어는 여기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명의 편집자가 뭐라고 설명하는 한입거리가 되는 거야. 초콜릿 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묘사. 근데 뭐에? 글에 대한 거죠. 맞아요? 맞죠? 일화라는 건 어떻다고? 굉장히 간결하게 쓰인 미니스토리야. 그치? 근데 초콜릿 칩은 어때요? 초콜릿칩도 어때? 굉장히 맛있고 작죠? 그죠? 작은 한입거리잖아. 비슷해. 작다라는 점에서. 그치? 근데 초콜릿칩 먹으면 맛있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일화도 글 속에서 굉장히 맛깔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초콜릿칩처럼. 이해되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됐죠, 그나? 자, 됐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위치. 목적격이니까 아예 안 쓰셔도 괜찮고. 자, 됐죠, 그쵸? 이제 전치사니까 명사나 형용사 볼 수 있고. 됐지? 일화를 넣으면 굉장히 딱딱한 글이 조금 뭐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맛깔나게 바뀔 수도 있다. 초콜릿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전문적인 글이 있어, 의학에 관련된 전문적인 글이 있어,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데 뭐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글이 막 이렇게 있어. 그거 별로 재미없어. 사람들은 그거 잘 안 읽으려고 해. 전문 용어 나오고. 근데 거기다가 일화를 하나 딱 끼워 넣는 거야. 아, 뭐 범성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의학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치료됐다, 이런 일화를 딱 끼워 넣으면 사람들은 읽는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여기 이제 대의가 등장할 텐데 대의는 다 일화예요. 일화. 알겠죠? 일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별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일화는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또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원급 비교라고 하지. 뒤에 것만큼 그만큼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be at home in이라고 하면 요거를 그냥 외우지 않으면 집에 있다 이 말인가? 이렇게 될 수 있지. be at home in이라고 하면 뭐뭐에 잘 맞아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잘 맞아 떨어지다. 근데 만 이때 멋지는 부사예요. 일화라는 건 어디에 잘 맞아떨어져? 스피치, 연설이나 연설문에도 잘 맞아떨어져요. 넣으면 효과가 있고, sermon이라고 하면 설교죠, 설교. 부모님이 설교하는 그거 말고. 알겠지? 그리고 코미디 모놀로그라고 했으니까 어떤 코미디의 독백이죠, 독백. 모놀로그. 모노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이죠. 그지? 이런 데에다가 끼워 넣어도 잘 맞아떨어져. 근데 뭐만큼? 일화가 그러한 것만큼. 어디에 그러한 것만큼? feature stories라고 하면 특집 기사예요. 알겠지? 특집 기사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만큼 여기에도 많이 잘 맞아떨어져요. 이 말인 거지. 잘 어울려요, 이 말이야. 좋은 점 얘기한 거잖아, 그치? 별로 나올 것 같지 않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요거는 나올 수 있죠? 요거. 밑줄 글 수 있고,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문법으로. 이거 뭐 말하는 거게? 비동사에다가 밑줄 걷는데 뒤에 보어가 있으면 수일치인데, 그치? 비동사에다 밑줄 걷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전치사가 나오고, 그치? 보어가 없지. 그럼 뭐야? 그렇지, 대동사. 그치? 그럼 얘가 대신하는 동사는 어디 있어?
그치? 비동사니까 비동사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는 원래 뭐가 생략되어 있던 거야? 일화가 특집 기사에도 are at home 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re at home in feature stories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날려버린 거지. 이걸 대동사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특집 기사의 그런 것처럼 이런 쪽에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쵸? 그리고 그 일화들은요 work 일한다라기보다는 작용하고 작동한다 이렇게 work를 해석을 해봐. 잘 작용을 합니다. 뭐로써 이때 쟤는 뭐뭐로써 이런 뜻이고요. 글에 lead라고 하면 첫머리예요. 첫머리. 그러니까 첫머리에도 잘 어울리고 똑같아. 결말 부분에도 잘 어울리고 illustration이라고 하면 원래 사파예요. 사파. 근데 여기서는 예화라고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우면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사례 부분에다가도 일화를 집어넣으면 잘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scattered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죠? 흩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 흩뿌리다. 그래서 scattered라고 했으니까 흩뿌려진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글의 첫머리, 엔딩 그리고 사례 부분은 흩뿌려져 있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를 통틀어서 매뉴스크립트라고 하면 원고예요, 원고. 그냥 글이라고 보셔도 돼요. 글 도처에 다 흩뿌려져 있는 것들이지,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맞아요? 글 전체에 흩뿌려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잘 들어가서 잘 작동을 한다, 이 말이지. 어렵지 않죠, 그죠? 부사가 이렇게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고, as는 뭐뭐로서 전치사입니다. 명사 형태가 이렇게 온 거고요.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비동사는 are 정도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스캐터링이 아니라 스캐터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뿌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throughout이라고 하면 도처에, 곳곳에, 통틀어서, 내내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됐죠? 도처에, 곳곳에, 뭐뭐 내내 아니면 통틀어서. 원로 도처에 곳곳에 이렇게. 그리고 대 역시 일화는요. 여기가 원래 문제였어. 이게 11강은 빈칸 추론이거든.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여기가. 어찌됐건 일화의 속성을 찾아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쵸? 일화는 뭐 한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humanize라고 하면 인간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dry data라고 했으니까 건조한 데이터죠. 그치? 몸이 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 뭔 소리인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치? 이 인간화한다라는 걸 조금 부드럽게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봐. 몸이 건조한 데이터를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게 일화의 속성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서 사례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죠? 그죠? 글이나 기사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글이냐면 주요한 메디컬 브레이크스루. 이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는 각주에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너희들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를 무시하는 거죠. 획기적인 발전이란 뜻이지, 그치? 주요한 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가 포함을 하고 있대. 모든 종류의 중요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 근데 일화가 안 들어가 있지. 그치? 독자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기억할 만해지게 돼요. 갑자기 기억할 만해지게 된대. 아, 뒤에 조건이 붙어요. 뭐 하면? 일화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중요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기사여도 일화가 없기 때문에 살을 좀 붙이면 이 중요한 기사는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치? 근데 기억할 만하게 될 수 있어. 이 기사가 뭐 하면 저자나 작가가 insert 끼워 넣으면 뭘 끼워 넣으면 이거. 그렇죠? 일화를 끼워 넣으면 이 기사 글은 기억할 만한 기사가 된다는 말이지. 그죠?
근데 그 기사는 누구에 대한 기사냐면 환자에 대한 기사예요. 그리고 그 환자의 생명이 구해진 거죠. 그치? 뭐는 들어가야 돼?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내용은 들어가야지. 거기에다가 일화만 플러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기사는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할 만한 기사가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 환자의 생명이 구해진 거냐면 의학적인 획기적 발전 때문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기억할 만해지게 된다. 요거는 빈칸 추론으로 여기 있죠? 요 단어를 빈칸 추론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볼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왜는 관계부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뭐 할 때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insert에다가 s 붙여주시고 삽입하다 띄워넣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whose를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옵니다. 이 선행사는 사람, 사물, 동물 다 돼요. 그리고 whose는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완전해야 돼요. 이렇게 주어, 수동태 완전해야 됩니다. 불완전하면 틀려요. 알겠죠? 그래서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 환자의 생명이 구해지는 거죠. 이제 saved 이렇게. 맞아요? 여기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소유격이냐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그냥 소유격이냐 이 환자를 그냥 남자로 볼게.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아니면 그냥 소유격이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소유격을 집어넣으면 여기 앞문장, 이게 문장 하나죠. 그쵸? 문장이 하나가 오고 뒤쪽에도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관계대명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하고 소유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죠. 여기를. 그렇지. 후즈를 이렇게 집어넣어. 네, 됐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지, 그렇지? 그래서 뒤에 명사구의 형태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because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개만 써보면 owing to 이런 거 있지. on account of 이런 거 바꿔 쓰셔도 됩니다. on account 이게 마지막이죠. 어쨌건 이화를 넣게 되면 사람들이 전문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화를 넣게 되면 그 글이 조금 기억할 만한 글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사람들은요 원하죠. 읽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읽기를 원해요. 이화를 끼워 넣으면은 사람들이 좀 글을 잘 읽는 이유가 왜 나오지?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글을 좀 읽고 싶다라는 거지. 그치? 전문적인 지식에 나열된 글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관한 글을 좀 읽고 싶어 한다. 자, long after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long after이라고 하면 뭐뭐 하고 난 오랜 후에도 정도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 하고 난 오랜 후에도. 자, 독자들이 잊어버리고 난 오랜 후에도 뭐를 놀라운 statistics라고 하면 통계자료나 통계학을 말해. 여기서는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놀라운 통계자료. 그리고 compelling이라고 하면 원래 compel이라고 하면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뭐 설득력이 있는 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이라고 보셔도 돼요. 흥미진진한 세부사항. 그쵸? 마지막으로 key point of a story라고 했으니까 그 스토리의 요점. 그쵸? 이것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난 지 굉장히 오랜 후에도 이 말이야. 뭐는 기억할까? 독자들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그때 당시에 막 놀라운 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이 막 들어가 있어. 그치? 근데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랜 이후에도 뭐는 기억할까? 일화는 기억해요. 일화는 기억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일화를 넣어라. 알겠죠? 재밌고 흥미로운 글을 쓰려면. 그죠? 그렇게 한 후에도 독자들은요 기억을 합니다 이 말이죠. 굉장히 다채로운 뭐는 일화는 기억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맞아요? 맞지? 근데 어떤 일화냐면 showed rather than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잖아. 그렇죠? 근데 rather than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요. B rather than A. A라기보다는 오히려 B. 그러면 B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럼 얘를 날리세요. 이렇게. 뭘 보여주는? significance라고 하면 중요성 또는 의미 이런 뜻이에요. 뭐의 중요성? 요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일화 있죠? 다채로운 일화는 기억한다 이 말이지. 요점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여주겠어? 생생하게 보여주겠지 일화가. 맞아요? 그죠? 뭐라기보다는 요점의 중요성을 말한다라기보다는 뭘로 말한다는 소리겠어?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말한다라기보다는 뭘 통해서 살을 붙이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치? 맞아요? 일화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 말고, 그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그치? 일화는 기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 잘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이 좀 살을 붙인 거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뒤에 동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위치로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는 뭐 이런 단어들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됐니? 됐죠? 이게 중요성이나 의미 이런 뜻이고. 그래서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었고 변형 문제는 아까 메모러블 있죠? 메모러블. 네, 그 단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2번 볼게 2번. 조금 어려워. 이제부터 어려워. 2번하고 1번은 좀 어려워. 3번이 제일 쉬웠어요. 자, 2번의 소재가 왜 이렇게 기냐 이거. 아이고 뭐해? 문제 상황 대처다. 처음 알았어 나도.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주는 영향이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엄마나 아빠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고, 엄마나 아빠 부모님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낮다고 하더라고. 그 관계가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높아지니까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 뭐 나오는 거야? 좀 어려워. 양의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비례 관계를 말해. 알겠지? 그러면 부모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건 반비례 관계지? 그치? 또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근데 부모님한테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막 해결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가 봐. 그럼 부모님이 자기의 어떤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가 닥쳤고 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을 해. 그럼 부모님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자존감도 올라가. 따로 말로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니네가 10대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안 듣잖아. 그렇지. 부모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길러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에 부모님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야. 조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막 회피해. 부모님이 아씨 나 몰라 이러면서 부모님들끼리 막 다투고 막 회피해. 그 부모님의 자존감은 떨어지겠지. 그치?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자존감도 떨어진다 이 말이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알겠지? 결국에 행동이 아이들한테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만들어주느냐 결정짓는 건 뭐다? 부모님의 행동. 그치? 행동이 어찌됐건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뿐이야. 아이들의 자존감이 좋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치, 그치. 아이고, 정말 진짜. 많이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 생각해. 어렵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1967년에 그가 책을 썼는데 그는 당연히 뒤에 있는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저서에서 이 사람이 최초로 노티스, 언급을 했어요. 뭘 언급을 했냐면 요거를 언급했어요. 이렇게. 이때 포지티브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관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석해라? 양해상관관계 또는 정비례 관계 이렇게. 알겠지? 해석해야 돼. 근데 뭐 사이에? 셀프 이스팀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뜻이에요. 자존감 수준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양의 상관관계라는 말을.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하는 거야? 부모와 그들의 자녀들 사이.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치? 이 부모와 자녀들의 자존감의 수준 있지? 그치? 각자 자존감의 수준. 이 자존감의 수준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부모의 자존감의 수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자녀들의 자존감의 수준도 올라가고. 그렇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게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치? 어우 힘들다. 얘를 이렇게 쓰시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네거티브. 음의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얘는 정비례 관계를 말하는 거고. 됐어요? 요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여기 있는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지문에서는 어제 수업을 할 때 질문을 하는데 but하고 however이 이렇게 두 번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러나라는 말은 앞문장과 전혀 관련 없는 말이 막 나올 것 같잖아. 그치? 그러지 않아. 완전 관련 없는 말이 나오지 않아. but하고 however 뒤에 여기 but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치? 그러면 무슨 반전이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쵸? 베드널, 웰스, 피터슨 이런 사람들은요. make use of라고 하면 뭐뭐를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considerable이 들어갔으니까 상당한 이런 뜻이지. 좀 의역하면 상당히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this factor 지시어가 붙었네요. 이러한 요인을 상당히 잘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 이러한 요인이 뭐게? 그렇지. 얘를 this factor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됐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는 자존감의 수준에 있어서 양의 관계에 있다.
그치,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잘 이용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by ing 중요하죠? ing 함으로써 잘 이용한 거야. point out은 가리키다, 지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거고, 동명사는 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절이 온 거예요, 이렇게. 대신 생략도 가능하고, 그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얘를 잘 이용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뭐 함으로써 부모들이 실제로 이거 있잖아. 얘를 눕혀서 쓴 이유가 있어. 눕혀서 쓴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그냥 쇼 보여준다 이러면 되는데 왜 눕혀서 썼을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알겠지? 둘의 자존감의 관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뭔가를 아이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부모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행동으로 잘 대처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럼 아이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가 그냥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모들은 실제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 보여줘요?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죠? 뭐를요? 루트 2라고 하면 뭐뭐로 도달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로 도달하는 길? 자존감으로 도달하는 길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알겠지? 근데 뭐를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부모들이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부모들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부모들 자신의 갈등이 있을 거고, 부모들의 쟁점이나 문제가 있을 거야. 그치? 그걸 다루는 방식 있지? 그치?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존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자존감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맞아? 맞잖아. 부모가 자기의 문제가 있어. 그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해결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있잖아. 그치?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쵸? 그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으로 이르는 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치? 자존감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아이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준다. 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어렵구나. 어려워.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막 얘기했잖아. 그거야, 그거. 근데 부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 회피해. 그럼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겠어? 자존감의 수준은 떨어지지. 그렇지? 부모가 부모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잘해. 그렇지? 그러면 자녀의 자존감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 맞잖아. 그렇지?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으면 그거잖아. 부모하고 자녀들 사이에 자존감의 이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부모가 자신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모들이. 근데 그 부모가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 그럼 부모의 자존감이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의 자존감의 수준도 올라가지. 그러니까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부모가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방식. 그치? 그 방식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결정짓는다. 자존감의 수준을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이해돼요? 또 자세하게 설명 못하겠어. 많이 읽어봐야 돼. 알겠지? make use of는 아까 뭐라고 했어? 뭐뭐를 이용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use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나도 이 친구 한 진짜 똥한 줄 한 10번 읽어봤어.
utilize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take advantage of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considerable이라는 요 상당한이라는 단어는 요 단어랑 잘 내 진짜로.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야. considerate라는 요 단어랑 잘 냅니다. 헷갈리니까 알아두시고 이 요인은 요거 말했었고 대신 접속사였고요. 보여준다. 이게 변형 문제야. 변형 문제 요거 이제 빈칸 있죠? 여기 쇼부터 여기까지 빈칸. 그리고 여기가 주제. 알아두시고 자, 여기 쇼는 사형식이야. 그들의 자녀들에게 얘가 간접 목적어고 루트 얘가 직접 목적어야. 그리고 루트 to 같이 다녀야 돼. 뭐뭐로 도달하는 길, 뭐뭐로의 길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목적어로 하고 주어 동사 형태가 온 거고 얘를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라고 보면 되는데 우측의 해설지를 따라가면 얘는 방식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얘는 관계 부사야. 앞에 더 웨이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핸들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쓸 거야. 한 번은 deal with로 바꿔 쓰고 한 번은 hope with로 바꿔 써. 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이 되는 걸 피하려고 바꿨어요. 이따 보면 알 거야. handle, deal with, cope with. 그다음 뭐 treat 이런 것도 있죠. 됐어요?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해도 되지만 거의 보통 어려움, 난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 conflict는 갈등이고요. 이슈는 문제, 쟁점 뭐 이렇게 되지. 됐니? 됐죠? 자, 그 다음 1번도 좀 어려운데 쉬운 지문이 없어. 그 3번 빼고는 정말. 자, 갑니다. 자, impact of A upon B 얘는 정해진 표현이야.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란 뜻이에요. 보통 upon보다는 on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행동. 그렇죠? 이것도 또 나왔죠. 부모의 행동이에요. 그치? 부모의 행동이 나 이 글 읽으면서 아,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많이 들었어. 부모잖아. 그치? 부모야. 그래서 이해가 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 아이들의 자존감에 끼치는 영향 부인할 수 있니? 부인할 수 없잖아. 당연하잖아, 그치? 자녀들이 보고 지내는 게 부모인데 부모의 행동이 당연히 자녀의 자존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맞아요? 맞잖아, 그치? 행동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연 설명 여기서부터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다가 나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와서 그러다를 쓴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볼 수 있었듯이. 그러나 given 주어진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하면. 그러나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뭐 한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maturity라고 하면 성숙함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얘를 붙여서 단이어가 된 거죠. 미성숙하다. 자녀들이 굉장히 미성숙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말이야. 그럼 아이들의 자존감의 수준을 그럼 어떻게 올려줄까? 결국 뭐? 부모의 행동. 말보다. 알겠지? 야,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죠. 성숙하지 않잖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뭐가? 표현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은 잘 따른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해 봤을 때 부모들의 표현이죠. 그치? 뭐에 대한 표현이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뭐에 대한 문제야?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가 부모한테 생겼어. 그치? 내가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회사가 거의 망할 것 같아.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 그쵸? 부모님한테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부모님만의 어떤 레저루션이라고 하면 해결, 결심 뭐 이런 뜻이 있어. 해법 뭐 이런 뜻이 있다. 그쵸? 그 부모님 자신의 해결 방안 있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부모님의 어떤 표현.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니? 말로 하는 거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건 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돼. 알겠지?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이 말이야.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야. 뭐보다? 그들이, 부모님들이 teach,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으로? 구두로, 그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의 수준을 막 이렇게 올려주려면 결국에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기분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가 오면 전치사야.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고 뒤에 이렇게 that을 포함해서 주어 동사 형태가 오면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 그때도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considering이에요. considered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기다 considering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뜻이. 알아두시고 부모님의 그 표현이 뭐라고?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레저루션이라는 단어는 해결, 결심, 결의, 해상도라는 뜻도 있어.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해상도라는 뜻으로 한번 나온 걸 봤었어. 그런 뜻도 있어. 알아두시고 주어는 여기 있는 express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위주로 받으셔야 돼요.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강조부사 far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hat은 관계대명사지. 이때 뒤에는 부모님이 되겠고요. 부모님이 가르친다. teach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 쓰시면 되고 버버디는 부사입니다. 구두로, 말로라는 부사예요. 동사 수식이지. 됐어요? 말보다는 그렇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존감의 수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부모님이 나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에 들어갈까? 생각해봐. 두 가지 버전이 나와. 첫 번째 버전의 부모님은 자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자녀들한테 터놓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여기 1번이라고 할게. 2번. 부모님이 문제가 생겼어.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 자녀한테. 그런 부모님이 2번이야. 그러면 요 1번은 자녀들의 자존감의 수준이 어떨까?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맨 아래쪽의 문장 마무리로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이 2번이었지. 맨 아래쪽에 맞죠?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이때는 자존감의 수준이 떨어져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밑에 있다가 나오니까. 근데 어제 수업을 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어려워하더라고요. 다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계속 가지고 가야 돼. 이 글을 읽을 때 이것도. 알겠지? 부모가 자기 문제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 부모의 자존감 올라간다.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녀의 자존감 올라간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인데 어떤 부모냐면 페이스, 직시하고 직면하는 거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삶의 도전을,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정직하게 그리고 오픈해서, 그죠? 부모님이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직시해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나와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떻게? attempt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려고 시도하다 이런 뜻이지. 그리고 요 단어 deal with, 그 다음에 handle, cope with 아래쪽에 한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올 거야 아마. 대처하는 거죠. 어려움에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야. 뭐라기보다는 뭐 대신에 피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뭐겠어? 여기 있는 어려움이야. 말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니까.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올려줄 때 말로 야 문제가 있어? 문제 이렇게 하면 돼. 말로 할 필요 없어. 자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냥 행동으로. 맞죠? 그래요. 그러한 부모들은 herby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expose A to B라고 하면 A를 B에 노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에 노출시키다. 이러한 부모님들은요, 그들의 자녀를 일찍부터 뭐에 노출시키고 접하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 그럼 이러한 자녀들은 뭐를 접하고 뭐에 노출이 되면서 살아가겠니? Pro Self-Esteem Problem Solving Strategy라고 했으니까 프로가 붙으면 뭐뭐의 친화적인 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자존감의 친화적인 얘기 되는 거지. 자존감의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채로 그냥 자라게 되는 거지. 맞아요? 따로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아도 돼. 그렇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략 있지? 그 전략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된 채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자녀들이. 맞아요? 그럼 이 자녀들은 어떻겠어?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처럼 할 거야. 맞아요? 부모님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이 자녀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겠죠. 진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후 두 개가 여기에 걸린다라는 거. 자,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face도 그렇고 attempt도 그렇고 복수동사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expose를 노출시키다라고 해도 되고 접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봐. 접하게 하다. 그리고 expose A to B라고 할 때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존감의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건 뭐겠어? 이 전략은 자존감을 길러주는, 그쵸? 자존감을 높여주는 해결 전략이 되겠지. 맞아요? 맞죠? 그 다음 거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버전의 부모가 나옵니다. 도주후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부모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뭐한 사람들이겠어?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deal with. 바꿨었죠. 그쵸? 이렇게. 반복되니까. 자, 처음은 handle. 뭐를요? 어려움을. 부모님들이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뭐 한다고? 처리하는 걸 회피해.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다고 생각해봐, 아이들이. 그치? 이런 부모님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긍정적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네거티브는 뭐 양의, 음의 이걸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알겠죠?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부정적인 루트, 길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한테. 뭐로 이르는 부정적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걸까? 부모가. 자존감으로 이르는, 그쵸? 자존감으로 이르는 부정적인 길을 안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맞아요?
맞잖아, 그치? 살을 좀 붙이면 좀 어려워 여기가. 근데 자녀가 커서도 되고 그냥 그때 당시도 됩니다. 어렸을 때도 자녀한테도 뭐가 있을 수 있어. 삶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다루고 그럴 때, 해결하고 그럴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으로 인해는 부정적인 길을 부모가 안내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이게 마지막이지? either way라고 하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말이야.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언어 그 네덜란드어하고 그 독일어 할 때 이 극경 이거 얘기할 때 했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either 다음에는 원래 A or B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A나 B 둘 중에 하나, 그렇지? 근데 either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어떠한 명사이든지 간에 어떠한 명사라도 결국에 둘 다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이 말이야. 둘 중에 1번하고 2번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it은 가짜 주어고요. 후보정사는 진짜 주어야. 그러니까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었어. 모델링. that은 접속사야. 이렇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 좀 어려우니까 잘 봐. 모델링이라고 하면 모델이 되는 것은 이 말이야.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와닿지 않아. 그래서 나도 그랬으니까 니네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를 생각을 많이 해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해석을 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알겠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다. 그죠? 그 다음에 set the stage for이라고 하면 뭐뭐의 장을 마련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뭐의 장을 마련하다. 이때 스테이지는 무대 이런 뜻이죠. 장 여기서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알겠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말이야. 뭘 위한 환경이겠니?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 그렇죠?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 요거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맞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행동으로 1번처럼 행동으로 보여줬어. 그럼 자녀는 당연히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 수 있는 환경, 그치? 그걸 부모가 자녀한테 선물로 준 거야. 맞아? 그치? 그리고 또는 problems with it 이라고 했을 때 이때 with it 이라고 했을 때 it이 가리키는 건 여기 앞쪽에 있는 자존감이야.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 그치? 그 문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얘는 장을 마련해준다, 환경을 마련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인 걸로 가서 조금 여기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치?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누구라고요? 부모라고요. 부모의 행동. 맞아요? 결국에 어찌됐건 1번이건 2번이건 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맞지?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 근데 어떻게 부모가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1번처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1번처럼 행동을 하면 건강한 자존감이 길러질 거고 자녀들한테. 그쵸? 2번처럼 행동하면 그러지 못한 자존감이 길러지겠지.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죠? 1번이건 2번이건 중요한 건 뭐라고?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맞잖아, 그치? 둘 다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모델이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긍정적인 결과가 됐건 부정적인 결과가 됐건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습니다. 자, help는 여기에서 help는 뒤에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나는 1번의 부모가 돼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두 번째는 아니잖아요. 처음이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지. 부모의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찌됐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건 부모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로 가느냐 마이너스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됐지? 자, 그래서 2번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잘 보셨고, 자, 주제문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쇼 있는 부분 있지? 그렇죠? 쇼 있는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고, 변형 문제도 거기 쇼부터 뒤에 있는 셀프 이스팅까지 빈칸 추론. 알겠죠? 좀 쉬었다 할게요. 고생했어요.